여러분, 강아지한테 제일 잘해준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싼 간식 사주고 실컷 안아주고 뽀뽀까지 퍼부은 날. 그날 밤 강아지가 유독 낑낑거리거나 보호자 곁을 안 떠나려 하더라.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이상합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준 날에 왜 강아지는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강아지의 편도체는 보호자의 감정 변화를 0.3초 안에 포착합니다. 눈 깜빡일 틈도 없이 여러분의 흥분과 과잉 에너지가 강아지 뇌에 경보 신호로 꽂히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과해서 강아지가 무너지는 메커니즘. 오늘 그 구조를 정면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 열었을 때 강아지가 미친 듯이 뛰어오르면서 꼬리를 흔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의 9은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나를 보고 좋아서 저러는 거지? 당연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강아지는 그 10시간 동안 여러분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읽지 못합니다. 캘린더도 모릅니다. 퇴근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뇌입니다. 그 뇌 안에서 10시간 동안 돌아가고 있던 건 단 하나의 연산입니다. 이 사람이 사라졌다. 다시 올까? 안 올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폭발하는 그 에너지는 기쁨이라기보다 극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방전 반응에 가깝습니다. 반가움과 안도는 겉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뇌 안에서 작동하는 회로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매일 내가 돌아오는 걸 경험했으니까 학습이 된 거 아닌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런데 강아지의 뇌는 경험을 일반화하는 능력이 인간보다 현저히 제한적입니다. 어제 돌아왔다는 기억이 오늘도 돌아올 거라는 확신으로 자동 변환되지 않습니다. 매번 처음 겪는 것처럼 불안하고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안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는 보호자 곁에 강아지가 그나마 안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측이 가능해지니까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어떤 날은 1시간 만에 돌아오고 어떤 날은 12시간이 걸리면 강아지의 뇌는 패턴을 잡지 못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부재가 반복될수록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의 흥분은 기쁨이 아니라 공황에 가까워집니다. 2025년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반려견 4만을 대상으로 행동 패턴을 분석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85.9%가 불안 관련 행동 문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0마리 중 9마리 가까이입니다. 역사상 가장 좋은 사료를 먹이고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대에 강아지들의 정신건강 지표는 역대 최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물질적 풍요는 강아지의 불안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많이 주려고 할수록 그 사랑의 형태가 강아지의 수신 체계와 어긋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긋남이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는지 강아지의 뇌 설계도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한테 한 소리 듣고 온 날 집에 들어서면 아무 말 안 했는데 강아지가 유독 조용하더라. 구석에 가서 엎드려 있더라.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반대로 기분 좋은 날에는 강아지도 신이 나서 장난감을 물고 뛰어다니고요. 대부분 동물의 직감 정도로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직감이 아니라 생리적 동기화라는 사실이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 2024년 영국 퀸즈 대학교와 스웨덴 리셰핀 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보호자와 반려견에게 동시에 심박 측정기를 부착하고 일상생활을 추적했습니다. 보호자의 심박수가 올라가면 강아지의 심박수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보호자가 안정되면 강아지도 내려왔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실시간 연동이 확인된 겁니다. 연구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보호자의 머리카락과 강아지의 털에서 코르티솔 농도를 측정했는데 장기적 수치까지 일치하는 경향이 나왔습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보호자 곁의 강아지는 자기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하나도 없어도 몸이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강아지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보호자의 감정이 물리적으로 전이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잔인한 부분이 나옵니다. 왜 이게 단순한 스트레스 전이를 넘어서 사랑의 착각이 되느냐? 강아지는 보호자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터져서 힘들었구나라는 인과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강아지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연산은 이겁니다. 이 사람의 심박수가 올라갔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 이건 위험 신호다. 그리고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 사람을 화나게 한 건가? 여러분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강아지에게는 나는 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확신으로 번역됩니다. 한숨 한번 쉬었을 뿐인데 강아지의 뇌 안에서는
존재 가치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감정 전염의 실체입니다. 보호자의 나쁜 하루가 강아지에게는 자기 존재에 대한 심판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패턴 없으셨습니까? 평일에는 바빠서 강아지한테 신경을 못 쓰다가 주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몰아서 사랑을 퍼붓는 거요. 간식도 평소보다 많이 주고 안아주고 산책도 2배로 시키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미안해, 다녀올게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에 유독 강아지가 짖거나 물건을 뜯어놓더라. 이런 경험요. 주말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월요일마다 난리를 치는 걸까요? 대부분 분리불안이 원래 있는 아이라서 하고 넘기실 겁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을 보호자가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강아지의 보상 체계가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몰아서 보상받기에 익숙합니다. 평일에 고생하고 주말에 쉬는 구조, 한 달 일하고 월급 받는 구조. 이게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의 뇌는 이런 지연 보상 체계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강아지에게는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주말의 과잉 애정은 이틀간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극으로 수신되고 월요일의 부재는 갑작스러운 자극 소멸로 수신됩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이건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 낙차가 클수록 떨어지는 순간의 충격이 더 심해집니다. 행동심리학에서 이걸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슬롯머신의 원리입니다. 매번 당첨되는 슬롯머신은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매번 꽝인 슬롯머신은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가끔 당첨되는 슬롯머신은 중독을 만듭니다. 다음에 당첨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보호자의 애정이 이 구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강아지는 오늘은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인가 아닌 날인가를 매 순간 계산하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사랑의 총량은 충분한데 분배가 불규칙하니까 뇌가 안전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안한 마음에 몰아서 퍼부은 사랑이 강아지에게는 불안정한 환경의 증거로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예뻐서 확 끌어안은 적 있으시죠? 자고 있는데 볼이 너무 귀여워서 뽀뽀한 적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아지에게 어떻게 수신되는지 한번 종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여러분의 얼굴을 만지고 몸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갖다 댑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으실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수면 중에 예고 없이 신체 접촉이 들어오면 뇌는 위협으로 먼저 분류합니다.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합니다. 야생의 본능이 남아있는 개에게 수면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이고 이 시간의 안전이 반복적으로 침해되면 뇌는 과각성 모드로 전환됩니다. 잠을 자도 완전히 잔 게 아닌 상태가 고착되는 겁니다. 만성 수면 부족이 강아지의 면역계, 소화계, 정서 안정성을 전부 무너뜨린다는 건 수의학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포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장류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껴안고 등을 토닥이는 방식으로 유대를 확인해온 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랑 문법이죠. 그런데 개는 사족보행 동물입니다. 야생에서 다른 개체가 자기 몸 위로 올라오거나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배와 제압의 신호입니다. 동물학자 스탠리 코렌 교수가 사람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 250장을 분석했습니다. 81.6%의 강아지가 스트레스 신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귀를 납작하게 눕히거나 눈 흰자를 드러내거나 혀를 반복적으로 날름거리는 행동. 이게 전부 강아지가 보내는 그만해달라는 신호입니다. 10마리 중 8마리가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 표정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 강아지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신호를 읽지 않는다. 내가 싫다고 말해도 멈추지 않는다. 나의 경계는 이 관계에서 존중되지 않는 거구나. 배변 실수한 강아지를 혼내본 적 있으시죠? 바닥에 싼 걸 발견하고 야 하고 큰 소리를 내거나 코를 그쪽으로 가져가면서 여기다 하면 안 돼 하고 윽박지른 경험요. 그 다음에 강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뒤집거나 꼬리를 다리 사이에 말고 눈을 피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구나. 그런데 이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보이는 저 반응은 반성이 아닙니다. 공포 반응입니다. 강아지의 뇌는 시간 역추적 능력이 극도로 제한적입니다. 30분 전에 바닥에 소변을 본 행위와 지금 보호자가 화를 내는 행위를 인과적으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강아지가 처리하는 정보는 오직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위험하다. 소변과 혼남 사이의 연결이 아니라 보호자와 공포 사이의 연결이 학습됩니다. 혼낼 때마다 강아지는 바닥에 싸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가끔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존재라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심각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최신 동물 행동학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보고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체벌을 받은 개들이 공격성을 보이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겁니다. 보통 이걸 원래 성격이 사나운 개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연구 데이터는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체벌이 공격성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강아지에게 보호자는 유일한 안전기지입니다. 그 안전기지가 예측 불가능하게 공격적으로 변하면 강아지의 뇌는 두 가지 옵션만 남깁니다. 얼어붙거나 싸우거나. 반복적으로 얼어붙기를 선택한 강아지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고 반복적으로 싸우기를 선택한 강아지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둘 다 같은 뿌리입니다. 가장 믿었던 존재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절망입니다. 여러분이 교육이라고 믿었던 큰 소리가 강아지의 뇌 안에서는 관계의 근간을 허무는 신호로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는 매일 뿐입니다. 같은 집에서 키워도 한 마리는 보호자가 나가면 담담하게 자기 자리에서 낮잠을 자고 다른 한 마리는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긁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대부분 타고난 성격이 다르니까라고 하실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유전적 기질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다면 같은 품종, 같은 혈통의 형제견이 전혀 다른 불안 수준을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걸 해명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원래 인간 영아를 대상으로 설계된 낯선 상황 실험을 반려견에게 적용한 연구입니다. 보호자와 강아지를 낯선 방에 넣고 보호자가 잠깐 나갔다 돌아오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안정 애착 그룹의 강아지들은 보호자가 나가면 불안해하지만 돌아오면 빠르게 진정되고 다시 방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불안정 애착 그룹의 강아지들은 보호자가 돌아와도 계속 매달리거나 오히려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돌아왔는데도 안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 같은 자극인데 반응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핵심 변수가 뭐였느냐? 품종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보호자가 얼마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여줬느냐? 이 단일 변수가 애착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 감정의 진폭 없이 일정한 톤을 유지하는 보호자 곁의 강아지들이 안정 애착 그룹에 집중적으로 분포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일관성이라는 게 감정을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플 때 슬픈 건 괜찮습니다. 핵심은 규칙이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소파에 올라와도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이 예측 가능성이 강아지의 뇌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 환경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는 안전하다. 강아지가 무너지느냐 버티느냐를 가르는 건 사랑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구조였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리스트를 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대신 강아지의 시점에서 하루를 한번 역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가 저절로 보입니다. 밤 11시. 강아지가 자기 자리에서 웅크리고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서 우리 아기 자는 모습 너무 귀엽다 하면서 볼을 만집니다. 강아지 뇌에 어떤 신호가 들어갔겠습니까? 수면 중 신체 접촉, 경계 필요. 다음 날부터 강아지는 같은 자리에서 완전히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뇌가 반쯤 깨어있는 과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고치는 건 간단합니다. 자고 있으면 안 만지는 겁니다. 아무리 예뻐도 그 순간만큼은 참는 겁니다. 강아지의 뇌에 이 공간에서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데이터가 쌓이면 수면의 질이 바뀌고 각성 수준이 내려가고 낮 시간의 불안 행동이 줄어듭니다. 한 가지 행동을 멈추는 것만으로 연쇄적으로 개선되는 겁니다. 저녁 7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퇴근한 여러분이 현관문을 엽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 한숨이 강아지에게 어떻게 수신되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문을 열기 전에 세 초만 쓰는 겁니다.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고 어깨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여는 그 순간의 첫 신호만 리셋하라는 겁니다. 강아지가 가장 먼저 스캔하는 건 보호자가 들어오는 최초 3초의 호흡, 표정, 근육 긴장도입니다. 이 3초를 바꾸면 그날 저녁에 강아지 코르티솔 곡선이 달라집니다. 오후 3시, 강아지가 거실 한쪽에서 혼자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가서 쓰다듬습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강아지가 원한 건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 누워있다는 건 그 순간 환경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자극을 추가하면 오히려 안전 판정이 흔들립니다. 강아지가 혼자 쉬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여러분 곁으로 왔을 때 그때 반응해 주십시오. 이게 강아지의 뇌에 번역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선택을 기다려줬다. 내가 원할 때 갈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 이 관계는 안전하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겠습니다. 강아지는 사랑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구조를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직장이 있고 친구가 있고 취미가 있고 스마트폰 너머에 무한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에게는 여러분이 전부입니다. 밥을 주는 사람, 문을 열어주는 사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숨소리를 들려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곧 강아지의 우주 전체입니다. 그 우주가 예측 불가능하면 강아지는 매 순간 경계하느라 지쳐갑니다. 그 우주가 자기 신호를 무시하면 강아지는 말하기를 포기합니다. 그 우주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면 강아지는 관계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렇다고 완벽해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치고 실수하고 기분 나쁜 날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강아지가 원하는 건 완벽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예측 가능한 보호자입니다. 흔들리더라도 돌아오는 보호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강아지에게 다가가되 안아오기지 마십시오. 바닥에 편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먼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곁에 오면 턱 밑을 가볍게 긁어주십시오. 그 조용한 숨길에 강아지의 뇌는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기다려줬다. 나의 속도를 존중해줬다. 이 우주는 안전하다. 강아지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수신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그 시간이 이미 강아지를 향한 첫 번째 번역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읽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